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이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간 오프닝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네. 지수는 이렇게 잘 가고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데 네. 왜 내 계좌는 역대 최고 가격이 아닐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주범이 바로 오늘 셀트리온만이 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아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임상 이상 완료가 아닌 임상 이상 투약 완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꽃쇼를 보여줬어요. 그룹주가. 셀트리온 지금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80점. 80점이요? 네. 네. 그리고 신토부리 백신. 아, 신토부리 백신. 여기서 좀 나이대가 네. 보이네요. 네, 신토부리 백신. 국내에서 백신 개발업자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사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셀트리온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분석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세요. 인고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 아시죠? 시총 225조의 화요자를 따라잡을 회사는 셀트리온이다. 오늘은 그냥 즐깁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부작용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한계를 꼭 극복해서 세계의 큰 기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완료가 아니라 투약 네. 완료예요. 네. 그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임상 이상 이제 그 약물 투여를 다 완료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과치는 정말 빠르면 뭐 한 2, 3주 정도, 늦으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항체가 형성되냐 안 되냐. 이 항체 형성되는데 보통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한 2주에 3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인지는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 임상 이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3상 가능성 그리고 조기 그 치료제 허가 가능성들 그리고 이미 지금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분을 생산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들이 마무리 지었다는 게 아니라 생산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면서 좀 급등세를 좀 시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네.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꼽히고 있고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제일 기대되는 치료제 개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정부에서도 기대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K 방역에 이제 뛰어넘어서 K 치료제, 백신, K K 백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좀 관심이 많았고 네. 정부가 계속 연초부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일부 기업들이 정부 자금이 집행됐다는 것에 뭐 급등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그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신 이런 회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회사들은 mRNA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라서 이게 솔직히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나 이제 녹십자는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환자의 피를 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뽑아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고 또 개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했었고 그런 성과를 이미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여름부터 계속 좋다라는 성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임상 이상의 투여가 마무리되면서 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유명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있고요. 셀트리온보다 제넥신,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각자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뜨거워요. 그리고 점수는 80점을 주셨거든요. 그럼 네. 지금 매수해도 된다는 점수예요? 아니면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 더 갈 수 있다는 점수인가요? 이제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점수는 솔직히 높게 줬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든 녹십자든 뭐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오늘 좀 많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뭐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투여할 내용이라고 그 생산 계획이라고 했죠. 너무 적어요.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에 국내산 백신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약간 뭐 등락, 부침 현상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0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보면 되게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또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다. 여기서 뭐 하락을 해서 다시 뭐 20만 원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37만 원이었는데요. 40만 원까지 주셨고요. 그럼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셀트리온 제약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셀트리온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따지면 셀트리온 제약을 사는 게 좀 좋죠. 좋은데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많이 올랐고 올랐습니다. 상한가까지 갔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만약에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뭐 셀트리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가장 핫한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지주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예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다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80점입니다. 80점. 100점 만점에 80점 주셨습니다. 좀 높은데요. 한 줄평으로는 수주 성수기 진입을 꼽았고요. 한번 푸른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는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오르는 거 맞죠? 이 버스 슬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타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호재도 있습니다. 라고 찝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이 회사가 지금 두 가지 이슈를 갖고 네. 있어요. 업황적인 이슈, 개별적인 이슈. 네. 첫 번째로 개별 이슈를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드렸어요. 네. 지금 GS건설이 이번 입찰에 참여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싱겁게 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S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수를 할 것처럼 네. 액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뒤늦게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니까 GS건설은 입찰을 뭐 본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입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지주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현대중공업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같은 굴삭기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바로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약한 지역,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강한 지역이 있고 약한 지역인데 이걸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인수가 된다라면 서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중공업 지주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 지불 없이 부품이라던가 뭐 전략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인데 근데 한 줄평으로 수주 이야기를 꺼내주셨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 이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도 업황 쪽에 시선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인수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전체 그 현대중공업 지주의 실적을 폭발적으로 늘릴 정도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원래의 한 축을 좀 더 더하는 부분인 것이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수주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선주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가죠. 네. 잘 나가고 있죠.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면 원래 연초부터 수주가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수주가 막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말부터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뭐 하반기 중으로는 백신 투여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주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기업들도 내년 전략을 잡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수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지연되었던 연초에 지연됐던 수주가 이제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라면 내년까지의 수주 모멘텀은 상당히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 조선사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네. 중국 업체들이 형편없다는 걸 이미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확인되었던 걸 본다라면 앞으로 수주는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사들도 가격보다는 기술이구나라는 네.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지수 80점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을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이거든요. 전략 세워볼게요. 네, 약간 눌림목 주었을 때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저는 일단은 한 3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가격대가. 그래서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약간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윗꼬리가 조금 나오면서 마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면 좀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물렸을 때 그때 매수 가능하다 얘기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갖고 네. 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그 바로 밑단에 있는 뭐 DB하이텍 또 삼성전기 이런 IT주들도 이제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잖아요. 여기에 MLCC 판을 키우는 삼성전기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80점인가? 제가 몇 점 줬죠? 여기 안 나와 있네. 90점이요. 네, 90점이죠. 그렇죠? 네. 헷갈려서. 90점이고요. 네. 대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풍년, MLCC의 대풍년을 기대한다. 삼성전기 90점, 가장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분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무라타 MLCC 공급 부족으로 딜리버리 딜레이 등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삼성전기 따라서 반사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매출 기대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아, 이제 좀 가자, 키 맞추자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저 말에 함께 던지고 싶어요.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MLCC 수요 증가로 내년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지금 기대치가 얼마만큼 높나요? 그 삼성전기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시켰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우하향하는 실적을 보여줬었고, 힘들었었죠. 네. 올해 한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8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모든 제품에 MLCC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면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특히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의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좀 약점을 잡혔던 게 정장 사업 부분입니다. 전장 사업 부분 여전히 좀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는 것이죠. MLCC 가격도 좀 안정화 추세를 보여준다라면 삼성전기의 수익성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던 인식 자체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삼성전자가 갔으니까 이제 네. IT주들, 주도주를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바로 밑단에 있는 기대주, 우리 예전부터 많이 봤던 뭐 DB하이텍, 솔브레인,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전기 오늘도 뭐 장중 신고가 기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 뭐 작은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큰 기업이라는 거에 더 매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화이자, 모더나 계속해서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언택트도 있습니다만은 비언택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굴뚝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이 늘어날 수밖에 경기 회복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그 수요를 충족해 줄 수밖에 없는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연일 수천억씩 매수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개선 기대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역할을 했을 때 주가 탄력도는 어쨌든 지금까지 못 올라왔죠. 지난 3월 달 고점도 이제 겨우 돌파시킨 수준이라면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연중 최고점인데 지난 2018년에 16만 6천 원까지 갔었더라고요. 어디까지 볼까요? 목표 주가 20만 원 주셨네요. 저는 네 20만 원 충분하다. 네, 왜 그러냐면 16만 원대 이때 가격은 뭐 당연히 돌파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어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내려온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면 또 2년 동안에 좀 조정을 잘 줬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신고가 랠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오늘 제일 높은 점수 90점 받았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